분명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더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웃고 떠들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 기분. 현관문을 여는 순간 훅 쏟아지는 피로. 신발을 벗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감각. 분명 오늘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지친 걸까 싶은 그 감각. 심리학에서는 이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내가 지워지는 느낌. 모두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감정은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상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더 쉽게 지치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까지요.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피곤한 게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타인에게 쓰고 있거든요. 사람의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하루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씁니다. 같은 무게의 근육보다 10배나 더 많이 쓰는 셈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닳는 순간은 따로 있어요. 바로 누군가의 표정을 읽고 말의 속뜻을 해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계산하는 순간이에요. 아까 저 말투 혹시 기분 나쁘셨나? 이건 농담으로 받아도 되나? 내가 너무 조용한가? 같은 계산들이요. 사실 이건 남의 마음을 추측하는 뇌 기능인데 이게 작동할 때마다 이마 안쪽과 귀 뒤쪽의 신경망이 에너지를 꽤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오늘 왠지 기빨렸다고 말할 때 그 표현이 은유가 아니라 거의 사실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몇 명과 연락이 가능한지를 오래 연구해 왔어요. 그의 계산에 따르면 사람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가 대략 15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휴대폰 주소록에는 보통 수백 명이 저장돼 있죠. SNS 팔로잉도 그 이상이고 단체 채팅방에도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뇌는 150명 안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매일 그 몇 배의 얼굴과 이름과 말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친 수십 명의 얼굴, 점심자리에서 오간 농담 뒤의 눈치, 저녁에 훑어본 피드 속 수백 명의 소식까지 뇌 입장에서는 전부 처리해야 할 타인이에요. 여기에 속마음은 다르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감정 노동까지 처리해야 해요. 이게 하루만 쌓여도 수면과 기분을 흔든다는 게 여러 메타 분석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결과거든요. 서비스 직군뿐 아니에요. 회식 자리, 단체 채팅방,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앞,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과의 카페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표정 연기를 하고 있어요.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하는 아주 작은 거짓 표정들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훅 무너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뇌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럿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는 외로움을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정의했어요.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은 분위기에 잘 녹아드네. 다들 저 사람과 더 친한 것 같네. 나만 겉도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이 켜지는 순간 내 쪽의 외로움은 오히려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텅 빈 느낌이 드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너무 정직하게 반응한 결과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지쳐 있는데 왜 혼자 남아있게 된다면 이상하게 더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무서워해요.
할 일이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알림이 안 울려도 자꾸 화면을 켜보게 되죠. 조용한 방에 홀로 남아있게 되면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낮에는 멀쩡히 지나갔던 장면들이 왜 이제 와서 다시 떠오르는지 모르겠고요. 심리학에서는 외로움과 솔리튜드, 그러니까 혼자 있음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끊어진 상태예요. 솔리튜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잠시 머무는 상태고요. 같은 방, 같은 시간, 같은 조용함이어도 내가 이 시간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누군가 나를 두고 간 15분과 내가 일부러 만든 15분은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말 내내 집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는 반면 어떤 분은 30분 혼자 있는 것도 못 견디세요. 그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선택이었는지 방치였는지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요. 로체스터 대학의 응우엔, 라이언, 대시 연구팀이 2018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참가자들을 아무 기기 없이 단 15분 동안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분노나 흥분 같은 고각성 감정뿐 아니라 들뜸 같은 높은 긍정 감정까지 함께 가라앉고 평온한 상태로 내려앉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연구팀은 이걸 디액티베이션 효과라고 이름 붙였어요. 단 1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거창한 명상도,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효과는 딱 하나의 전제 위에서 돌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그 시간을 선택했을 때요. 같은 15분이라도 강요된 고립은 오히려 외로움을 키우지만 선택된 고요는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뇌도 쉬는 거냐고요. 사실은 반대에 가까워요. 겉으로는 멍해 보이지만 그 순간 뇌 안쪽에선 대규모 회로가 조용히 켜집니다. 이 회로는 나는 누구였지? 오늘 뭐가 마음에 걸렸지? 나는 내일 뭘 하고 싶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 작업을 맡고 있어요. 낮 동안 책상 위에 마구 쌓아둔 종이들을 뇌가 저녁에 조용히 분류해서 서랍에 넣는 시간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샤워하다가, 버스 창밖을 보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뇌가 과제에서 잠깐 놓여놔야만 멀리 떨어진 생각들이 연결되거든요. 창의성 연구자들은 이걸 완전히 비어있지도 꽉 차있지도 않은 적당한 무자극 구간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사실은 내 진짜 감정에 가장 가까운 목소리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뇌가 외부 신호를 읽느라 바빠서 내 안의 목소리는 뒤로 밀려나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방, 아무 소리도 없는 공기 속에 앉으면 그제야 나 사실 오늘 이 말이 조금 서운했구나. 나 요즘 그 일 때문에 꽤 지쳐 있었구나. 하는 작은 진심이 겨우 고개를 듭니다. 하루 종일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정작 나한테 닿는데 15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 15분을 못 내주면 내 감정은 계속 내 안에서 혼자 서성이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나를 되찾는 시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왜 우리는 점점 그 시간을 잃어가고 있을까? 이상한 일이죠. 생활은 더 편해졌는데 진짜로 혼자인 시간은 역사상 제일 짧아졌거든요. 통계를 잠깐 보면 전 세계 성인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 4시간 안팎이에요. 미국 성인은 2025년 기준 하루 4시간을 넘겼고요. G세대는 하루 6시간을 넘게 화면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 자체보다 그 시간 동안 뇌가 한 번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화면을 켜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삶이 밀려 들어오니까요.
몸은 소파에 혼자 있지만 머릿속은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명 오늘은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 있는 거고요. 피로는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뇌가 처리해야 했던 타인의 양에 비례하거든요. 잠들기 직전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이상하게 한 번 더 화면을 켜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옆 사람과 같이 있는데도 화면을 내려다보고,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손은 테이블 아래 휴대폰으로 가곤 하죠. 잠들기 직전 폰 사용과 옆 사람 두고 폰만 보는 흐름이 우울 증상과 꾸준히 같이 간다는 결과가 메타 분석 수준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핸드폰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정말로 혼자인 시간도 잃고 정말로 같이 있는 시간도 잃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흐릿해지는 상태에 머무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최근 한 임상에선 단 2주 동안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을 뿐인데 불안과 우울 지표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하루 10분 명상과 30분 명상의 효과가 거의 같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짧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오래 앉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진짜로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잠들기 전 딱 10분만.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방 건너편 책상 위여도 좋고 가방 아니어도 좋아요. 그리고 불을 조금 어둡게 한 방에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앉아 있어 보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아도 돼요.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요. 처음 몇 분은 어색하실 거예요. 머릿속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괜히 휴대폰이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낮에는 눌러두었던 감정이 올라와서 조금 울컥하실 수도 있고요. 그 불편함까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그건 뇌가 드디어 정리를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까우니까요. 음악도 좋아요. 필요하면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켜두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의 말도, 누구의 얼굴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10분은 생산성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바깥을 향해 켜져 있던 안테나를 잠깐 안쪽으로 돌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딱 한 문장만 마음에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루 너는 어땠냐고요. 대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혼자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 타인과의 관계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것. 그게 사실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거든요. 오늘 하루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나요? 혹시 오늘도 하루 종일 바깥을 향해 있었다면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보내보셔도 괜찮아요. 짧아도 돼요. 서툴러도 돼요. 매일 못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그 10분을 꾸준히 나에게 내어주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오래 내일을 받쳐줄 거예요. 오늘은 누군가와의 연결 말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부터 다시 이어보시면 어떨까요?